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으로 64세예요. 그럼 혹시 은퇴를 하셨을까요? 네,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고 언제 은퇴를 하셨나요? 현대자동차 다녔고요. 정년퇴임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어느 위치까지 가셨나요? 차장 그리고 뭐 팀장은 계속 했었고요. 그럼 혹시 그때 당시에 급여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급여는 한 연봉 1억 정도.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셨군요. 네, 꾸준히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러면 처음 입사하셨을 때 당시에는 얼마 하셨나요, 급여가? 91년도에 입사했는데요. 2,000에서 2,5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직무에서 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업직으로 근무를 했어요. 아예 공채 영업직으로 부녀사원을 따로 뽑았거든요. 그때 지원해서 운 좋게 합격해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30년 넘게 다닌 거죠. 영업직으로 네. 30년 동안 근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움이 많았고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녔죠. 그래서 그 눈물이 아까워서 끝까지 다녔어요. 네, 악착같이.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들은 다 그만뒀고요. 20명 입사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버틸 네. 수 있던 선생님만의 그런 비결이 좀 있을까요?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 인내심도 있었고 끈기, 그다음에 참을성, 그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가르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가르침이었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좀 강하신 분이셔가지고요. 좀 저를 강하게 키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위로 오빠들 있었고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제가 13살 때 언니는 23살이었는데 그때 언니는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13살인데 오빠들 밥 차려주고부터 집안 살림부터 많이 그때부터 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는 걸 좀 배운 것 같아요. 얘 해야 되는 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걸 배운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와서도 그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내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속에.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예. 하다 보니까 높은 네, 위치에까지. 예,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직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나약하다. 요즘에는 너무 풍족하잖아요. 냉장고 열면은 모든 거를 꺼내서 먹을 수 있듯이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거든요. 어려움이 없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인내심을 배웠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내심과 끈기와 열정 같은 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하면 그거를 못 듣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공채 입사하셨을 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게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공채로 입사할 때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면접을 봤고요.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을 하면 이제 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이가 있었어요. 결혼을 제가 24살에 했거든요. 이제 제가 32살인가 입사를 했어요. 면접관들이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회사를 다닐 거냐고.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저는 충분히 다닐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와 계시고 아이를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뽑아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말지 뭐 이런. 그 전에 제가 여기 지원하기 전에 노량진에서 학원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학원을 운영하셨어요? 네, 예, 그 전에. 그래서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집 가까운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잠시 다른 분한테 넘긴 상태였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신문에 공채 모집이 나니까 남편도 여기 한번 해봐라 해보고 안 되면 떨어지면은 다시 학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배짱으로 안 되면 말지 그랬는데 됐어요. 운 좋게 잘 봐주셔가지고 됐는데 이렇게 올해까지 다닐 줄 몰랐죠. 근데 저한테도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저는 영업직이 맞아요. 선생님께서는 은퇴하셨을 때 당시 심정이 조금 어떠셨을까요? 제가 7시 한 20분이면 집에서 나갔거든요. 그 전에 6시에 일어나서 모든 걸 다 하고 아침 밥까지 다 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했었잖아요. 바쁘게. 그러다가 갑자기 한가해지니까 좋았어요. 아, 이렇게 자유롭고 내 시간이 많고 너무 좋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슬슬 회사 생각이 다시 났어요. 회사 다닐 때 제가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그런 거 다 극복하고 이제 탄탄대로 일 때 근데 그 좋았을 때 그만뒀잖아요. 직원들하고도 사이도 좋았고 또 관계도 모두가 좋았고 그랬는데 그때 관두자마자 연봉 1억 넘게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0원 이렇게 되니까 좀 허탈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이쪽으로 발을 딛게 됐어요. 그만두자마자 바로 아카데미에 등록해서 모델 생활을 시작했죠. 계속 예. 끊임없이 뭔가 예. 도전하셨군요. 네,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모델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취미가 직업이 된다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 모델을 가르치는 강사. 예.
하고 있어요. 능력이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네.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셨네요. 네. 도전했다면은 다 BA까지는 올라가시는군요.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생계형으로 하면 힘들 텐데 지금 그냥 취미 하면서 가르치면서 재능 기부도 하고 이런 의미로 하니까 기분도 좋고 저도 오히려 힐링이 돼요. 그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배웠으니까 좀 알려주고 그러는 거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쁨이고 행복하고 성취감도 느끼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혹시 연금도 출원하고 계실까요? 네, 연금 받고 있어요. 혹시 얼마 이상인지 좀 알겠을까요? 거의 200 가까이. 노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아껴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죠. 네, 아껴 쓰면 돼요. 뭐 제가 좀 아껴 쓰고 절약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는 60만 넘어도 노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요즘에 노후는 몇 세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70세 넘어야지 노후지 않을까요? 저랑 동갑인 친구들도 다 젊어요. 50대로밖에 안 보여요. 50대 후반 이 선생님 정도. 지금 굉장히 동안이시긴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친구들 물론 모델들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은 다 자기 관리를 하잖아요. 모델들뿐만 아니라 다 관리를 해요. 요즘에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하고 틀려요. 지금 선생님은 아직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는 아니고 이제 끝났죠. 옛날에 40대, 50대 때 다 그때 해놓 끝내셨어요? 예,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즐기고 그렇게 살자. 그럼 혹시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후 대책은 재테크? 약간 네. 월급을 타면 전부 저축을 했어요. 예. 얼마씩 가져가셨어요? 다.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걸로 생활하고 애들 가르치는 건 제 돈을 좀 빼서 했지만 다는 아니라고 해도 한 70%한 것 같아요. 그걸로 뭐 70% 했다고 그래도 불리지 않으면은 맞아요. 대책이 안 되죠. 그걸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뭐 1%인가 나온다고 하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그만 거 상가 같은 거 하나씩 사놓고 집도 대출 없이. 이 그래서 정도면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든가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제 성격인 것 같아요. 불안해서 도저히 애들이 저를 얼마나 보살피겠어요? 제가 늙으면? 난 그 애들을 믿질 못하겠더라고요. 예. 왜 믿음이 안 가세요? 근데 애들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더 집값도 오르고 애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부모까지 어떻게 부양을 해요. 저는 미리 예측을 했어요. 애들이 미리. 못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저 성격상 안 맞아요. 누구한테 신세 지는 거? 자식이라도? 독립성이 좀 강하신 성격. 네, 좀 강해요. 엄마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채찍질을 해서 그런지 영향이 있네요. 타고난 것도 있죠. 피. 엄마가 좀 강하셔가지고 그걸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결혼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결혼식 당시에 얼마의 비용 썼을까요? 네, 저는 결혼 비용도 거의 안 쓴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었고 그랬지만 좀 형편이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5 남매이지만 되게 힘드셨겠어요. 키우기도 힘들었죠. 대학 가르치기도 힘들었죠. 근데 어떻게 결혼할 때 손을 벌려요? 그냥 결혼은 여자들이 뭐 살림해 가잖아요. 네. 장롱 하나하고 숟가락, 이불 이것만 해갔어요. 식당 비용 이런 거는 축의금 그걸로 엄마 아버지가 했겠죠. 요즘에는 네. 결혼식 한다 그러면은 수천만 원이 깨지잖아요. 그런 거를 혹시 들으신 적 있을까요? 제가 결혼식장을 친구 뭐 아들 딸들이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봤어. 꽃이 요즘에는 실속 있게 하려고 그러는지 조화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쳐주고 왔어요. 꽃값이 몇 천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 다 꽃 뜯어서 나눠주거든요. 하객들한테 낭비라고 생각해요. 하객들이 가져가서 그 며칠이나 가지고 있겠어요. 그다음에 허례허식이 많아. 너무 남들 보는 눈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눈치를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나만 초라하게 결혼할 수 없으니 친구들은 호텔에서 결혼했다. 어디 뭐 거대한 예식장에서 했다. 드레스도 뭐 입었다. 반지는 뭐 받았다. 비교하는 문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식장 결혼식 주최하는 그 관계자들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 것 같아요. 비싸게 불러도 제일 좋은 걸 해주세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차라리 저 같으면 저축을 하겠어요. 저축하고 재테크를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그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많이 차이 나요. 생활 수준이.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집을 반반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는 남편분이랑 어떤 형태에서 사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이제 시댁에서 조그만한 한 2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시댁으로 반납했거든요. 그게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아버님 이름으로 사는 거라서. 그리고 저희는 서울에 마장동에 600만 원짜리 전세부터 시작했어요. 집이 부엌이 없었던 집이에요. 그냥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를 간이로 부엌을 만들었어요. 철제로 이렇게 개수대 만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받침대 하고 그런 집에서 2년 살고 신혼 때는 먹는 거 하고 집은 전세니까 월세가 안 나가니까 전기 수도세하고 생활비 정도 그 정도 한 10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20만 원은 저축. 근데 그렇게 해서. 요즘에는 결혼할 때 집을 준비해야 된다. 집을 먼저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집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안타까워요. 정말 집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도 희망이 있어요. 인내심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은 월급만 가지고도 못 살고 근데 지금은 맞벌이잖아요. 저 결혼할 때는 맞벌이가 거의 없었어요. 10명이면 한 2명 정도가 여자가 일을 했고 70%는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대는 집값도 싸고 뭐 그랬으니까 그때 물론 월급도 적었죠. 30만 원이었는데요. 그 돈 가지고도 했잖아요. 지금은 대기업 들어가면 뭐 연봉 초봉이 5천이던데요. 초봉 뭐 4,500, 5천 그 정도 되면은 둘이 열심히 하면은 대기업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라도 한 3천 원 되잖아요. 3천 둘이 열심히 벌면 거기서 알뜰히 하면은 1년에 몇천 원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고생스럽죠. 요즘에는 또 양가 집에서도 지원을 좀 해주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이 맘만 맞고 열심히 모을 생각만 하면 쓸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쓸 생각 말고 모을 네, 생각부터 하는 예, 모아서 씨앗을 만들고 종잣돈을 만들면 그 종잣돈이 굉장히 큰 돈이 돼요. 저한테도 제가 새 사는 집 주인께서 그때 당시 1,000만 원만 모으면 1,000만 원이 계속 커져서 굉장히 큰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의 그 조언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새겨들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모으니까 그게 이제 2천 되고 5천 되고 1억 되고 계속 그 돈이 이렇게 불어나더라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젊은 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눈빛이 밝지 않고 어두워요. 얼굴 표정도 어둡고. 근데 그렇지 않아. 세상은 밝고 나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거는. 내 불행도 내 마음 속에, 내 행복도 내 마음 속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일만 생겨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거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